가볍게 공부하는 박소연의 생명과학 스케치북. 오늘의 주제는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이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 혈당량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당량은 이름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혈액 속의 당분의 양. 근데 당분 중에서도 포도당의 양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포도당의 양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돼요. 그럼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너무 많이 과잉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 우리 오줌으로 이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병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저혈당 쇼크라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량을 일정한 상태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우리 혈액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만큼의 혈액에는 5개 정도의 포도당이 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도당이 이 정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포도당이 여기에 5개 정도 더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과잉 상태라서 위험합니다. 그럼 얘를 빨리 포도당의 양을 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있는 포도당을 없애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지금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나짜리 독립된 당인데 얘를 이거 여러 개가 엮여서 만들어지는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5개를 묶어버리면 선생님이 처음에 6개를 더 추가해서 그렸나 봐요. 6개를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6개를 묶어가지고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를 만들면 여전히 혈액 속에는 포도당, 낱개로 돌아다니는 거는 5개만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양이 3개나 4개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묶어놨던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거기서 또 포도당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로 출제를 하느냐? 오늘은 빈출 내용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대충 그린 것 같은 이 장기의 명칭 뭘까요? 얘는 바로 이자라는 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근처, 위 아래쪽에 위치하는 그런 장기가 되겠는데 이 이자 안쪽은 많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그중에서 딱 2종류의 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로 위치를 일단 다르게 해서 그려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눈으로 좀 구분하라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 종류는 알파 세포, 한 종류는 베타 세포라고 이름을 붙었는데 얘들은 현미경상으로도 좀 차이가 생겨요. 어떤 형태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알파 세포는 이 혈당량 조절에 관련하는 그런 호르몬 중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글리코젠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글리코젠에 관여하는 호르몬 해서 곤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낮을 때 높여주는 역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높아져요?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되죠.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거기서 포도당이 낱개로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하는 것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고 얘가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얘 짝꿍인 유명한 호르몬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혈당량을 높이는 애가 있으니까 혈당량을 낮춰주는 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얘는 어떻게 하면 낮아져요? 포도당을 엮어주면 되겠죠. 뭘로? 글리코젠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로 낱개로 돌아다니는 애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알파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글루카곤과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과정은 얘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거니까 분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저분자를 더 고분자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동화작용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의 세포에서 얘네들을 분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는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일단 알파 세포에 명령을 내리는 경로는 교감신경을 통해서예요. 우리 자율신경의 두 종류가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알파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 맥락을 한번 보세요. 지금 포도당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 혈당량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다든지 싸움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세포호흡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의 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 이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알파세포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포도당의 양을 만들어내는, 포도당의 양을 높이게 되는 그런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반대 과정은 당연히 얘랑 기량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포도당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식후, 밥 먹은 직후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소장에서 많은 양의 포도당이 흡수되겠죠? 그런 상황, 소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혈당량을 낮추는 것까지 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혈당량 조절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